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문서 위조죄에 대한 이론과 판례 중에 중요한 것들 위주로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질문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 사문서 위조죄도. 먼저 이제 나중에 더 길게 설명하겠지만, 명의를 허위로 작출한 것과 내용을 허위로 작출한 것은 형법적으로 전혀 다르게 취급이 됩니다. 크게 설명하면, 명의를 모용해서 명의를 위조한 것을 우리가 유형 위조라고 하고, 내용을 거짓말로 작성한 것을 무형 위조라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우리 형법상 무형 위조는 처벌이 안 돼요. 무형 위조 중에 처벌되는 게 이제 허위 진단서 작성죄 정도고, 원칙적으로 유형 위조만 처벌하는 것이 우리 형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내용에 거짓말이 있는 서류를 작성했다, 내용에 허위가 들어있는 서류를 작성했다는 것만으로는 문서 위조죄, 사문서 위조죄나 공문서 위조죄를 우위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문서 위조죄의 근거 조문은 형법 제231조예요. 형법 제231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러한 사문서 위조죄는 미수범도 처벌이 됩니다. 자, 여기서 위조라는 거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모용해서 서류를 작성하는 걸 말해요. 작성 권한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를 모용해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에서 위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위조라는 개념의 본질적인 것은 작성할 권한이 없어야 돼요. 권한도 없는 놈이 권한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 명의를 막 갖다 쓰면서 서류를 작성하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권한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명의인의 동의나 위임을 받아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위조에 해당하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명의인의 동의는 명시적 동의 또는 묵시적 동의도 포함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서 동의나 승낙, 위임은 사전적인 거야 돼요. 문서를 작성하기 전에 위임이나 동의를 받아야지, 작성한 이후에 명인한테 가서 이렇게 동의받았다,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의미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분명히 명의자의 위임을 받았어요. 너 이거 내 이름으로 작성하고 서류를 작성해라 라는 위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위임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위임의 본질을 벗어나서 작성을 한 경우에는 위조에 해당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5천만 원 범위에서 차용증을 써도 된다, 내 이름으로 써도 된다 라고 이제 허락을 했는데, 이 B라는 사람이 1억짜리 차용증을 써왔어요. 이런 것처럼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명의인의 위임이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조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조 개념 중에서 조금 이제 중요한 것이 추정적 승낙. 그러니까 그 문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현실적으로 명의자의 동의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어떠한 상황을 봤을 때 이건 당연히 명의자도 작성을 승낙했을 것이라는 추정적 승낙만으로도 위조죄의 성립을 부정시킬 수 있느냐, 사문서 위조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조각시키는 양해에 해당할 수 있느냐라는 그 논점이 있는데, 명의인의 추정적 승낙이 인정되는 사례는 행위 당시에 명시적인 어떤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그 전후 사정을 모두 종합해 봤을 때 명의자가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정적 승낙이 인정되기 때문에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추정적 승낙이 부정된 사례 중에 이제 좀 중요한 판례가 있는데요. A씨가 이제 B씨의 아들이었는데, B씨가 생존해 있을 때 A씨한테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요거는 네가 좀 팔아도 된다, 너가 다 알아서 해라 라고 위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아버지 B씨가 갑자기 사망을 하신 거예요. 근데 사망을 하시고 나서 해당 그 매매 대상 목적물들에 대한 소유권 이전의 문제가 남잖아요. 예를 들면 등기 이전 절차 등이 이제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 A씨가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인감증명서 발급에 대한 위임장을 사망하신 B씨 명의로 작성을 해요. 그러니까 위임장 이렇게 써가지고
뭐뭐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발급을 B, 아버지인 내가 A, 아들인 A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위임인 란에 아버지 도장을 탁 찍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이러한 인감증명 위임장을 발급할 당시에 이미 위임인인 아버지 B씨는 사망이 있었죠. 당시에 현실적으로 아버지는 승낙할 수 없었죠.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데 행위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아버지가 그러한 위임을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추정적 승낙이 인정되느냐, 이게 쟁점이었는데 대법원 판례는 사망한 사람이 명의인인 문서가 작성되었을 때 그 사망한 사람이 생존한 것이 그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거나 그 문서의 중요한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승낙이 기대되거나 예측되거나 그런다는 사정만으로 추정적 승낙에 의한 사문서 위조죄 성립 불가능, 성립 불능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고 봐서 사실상 아들 A씨에게 이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한 행위가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위조가 되려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이름을 문서에 작출을 시켜야 되는데 그 다른 사람은 반드시 실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허무인인 경우에도 문서 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한 그런 판례도 연장선상에서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위조라는 거는 보통은 이제 새로운 신규 문서를 작성하는 거를 말하는데 기존의 미완성 문서를 가공하여 완성시키는 경우, 그다음에 기존에 완성된 진정한 문서의 중요한 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동일성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경우, 무효가 된 기존 문서를 가공하여 새로운 문서를 작출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위조죄, 사문서 위조죄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이 위조라는 게 일반인이 봤을 때 누구라도 그게 최소한 문서로서의 어떤 외관을 가질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서 너무 허접하다, 도대체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할 정도라면 설사 권한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를 모용해서 문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문서 위조죄에서 말하는 위조의 정도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례들도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문서로서의 내용과 형식을 모두 다 갖출 것까지는 아니지만 일반인이 봤을 때 진정한 문서로 보일 정도의 외관과 형식은 갖춰야 된다는 것이에요. 위조라는 것은 내용의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명의의 거짓말을 말해요. 예를 들면 김세라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내가 김세라 변호사야 라고 하면서 어떠한 서류를 권리 의무 또는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면서 거기에 김세라 변호사라고 쓰고 거기에 제 도장을 쾅 찍는, 그게 위조예요.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아닌 사람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떠한 동의나 승낙이나 위임을 받지 않고 내 명의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관계에 관한 증명문서를 작성하고 다니는 것, 이것이 위조입니다. 그래서 그 객체가 사문서면 사문서 위조고 공문서면 공문서 위조죄예요. 그래서 공문서 위조죄는 다음에 다시 설명을 따로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위조의 개념, 위조의 행위 태양, 위조의 정도, 그런 부분들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